중공군은 전혀 생소한 부대였다. 한국군과 연합군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법을 구사했다. 그래 짓궂고 하고 있는데 피리 불죠. 깽다리 치죠. 근데 여기저기서 그냥 하는 거야. 이쪽 저쪽에서. 그러니까 뒤에서도 그러지 앞에서도 그러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디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我们的战士最希望听冲锋号，因为什么？冲锋号一响，就靠近胜利了，靠近消灭更多的敌人了。如果敌人太强大了，我们就不能吹冲锋号，就不能冲锋，是吧？ 중공군은 전선마다 땅굴을 팠다. They hid until the last minute, and then they dug tunnels through the hills facing the defensive positions. At the last minute, they would take the cover away and pour out, and at the same time, a huge artillery bombardment would open up onto the UN positions. 중공군의 땅굴은 가히 효과적이었다. 연합군의 공중 폭격을 무력화시켰다. 那么这两种战法呢，在这个朝鲜战争，特别是第一次、第二次战役的时候，非常有效。因为美国军队和韩国軍隊都没有遇见过这种打法。 또한 중공군은 한국군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엔초 때는 그렇진 않아요. 한데 이제 이 사람네들이 그 미군은 아주 화력이 강하고 저 공중 지원이 이제 우리보다는 많이 받거든요. 하기 때문에 훈련도 우리보단 아주 정예도가 높고. 그러나 우리 한국군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 훈련도 미숙하고 전쟁 그 초기 1년 동안은 이제 그 많은 그 고참병이 이제 전사하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신병이 많았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공이 그 비교적 열세인 한국군을 주로 이제 공격해 온 건 사실입니다. 매복과 우회 등 변칙 전술에 능했던 중공군. 한국군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그들의 전법은 주요했다. 这样子就给中国军队造成了一个机会，因为韩国军队它比较弱，这中国军队一出西，韩国军队就撤退了，就逃跑了，所以中国军队很容易绕到美军的后边，这样就把美军给包围了。 중공군의 공세는 강력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한국군과 연합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혹한기까지 겹치면서 피해는 극심해졌다. (6.25에) 중공군 30만 명이 참전했다. 당시 중공군들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중국은 6.25를 미국에 대항 조선을 도운 항미 원조 전쟁으로, 그리고 참전 중공군은 열사로 부르고 있다. 烈士同志们，你们安息吧，我们来看望你来了。 중국 역시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항미 원조 기념관, 6.25 당시 중공군들의 물자와 보급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 한켠 눈길을 끄는 사진이 걸려있다. 휴전회담 당시 한국 측 대표로 나섰던 백선엽의 사진. (6.25) 전쟁 참전국 영국. 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까? 영국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14,000여 명의 지상군을 파견했다. 글러스터 대대는 영국의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부대다.
영국군 28년대 클러스터 대대는 1951년 4월 임진강변에서 720명의 병력으로 중공군 3만에 맞섰다. 특히 수비에 강했던 영국군. 이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3일 동안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다. 부대원 중 500여 명 이상이 전사, 실종 포로가 되었고 생존자는 69명에 불과했다. 이 저항으로 한국군과 연합군은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얻었다. 영국은 이 전투를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이 임진전투에 대한 서적을 꾸준히 간행하고 있는 영국. 6.25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다. Well, it's difficult to define the Korean War. I mean, it was basically a series of wars that the war changed shape and changed stages very, very quickly. And for the men on the ground, that was extremely bewildering. Essentially, it started off as a civil war and also an ideological war. When the Americans and the UN intervened, it became the first UN war, a multinational war. Then, of course, the Chinese arrived, and we had the first and only clash of the superpowers on the battlefield during the Cold War. And by the end of 1951, sort of 1952, the war went static, immobile, and then it became the first limited war. So it went through this whole series of stages in just a year and a half. 짧은 기간에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 6.25. 16개 연합군이 참전한 국제전. 이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군은 성장의 계기를 맞았다. 미군의 장비가 지원되었고 전쟁의 와중에도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군은 군대다운 면모를 갖춰나갔다. No, they had to be trained as they went along. Some were, but I think that was the success story of the South Korean forces, how quickly they learnt, and once they were properly supplied with all the right weapons and everything, then they became very good, because they're very brave. 성장은 한국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적도 강해지고 있었다. Our listeners in the British brigade could sometimes hear the enemy's artillery directors, and they were all using Russian. And they were obviously Russians, because the Russians at that stage were still teaching the Chinese the true art of artillery, which is very important. And as the war went on, the communist artillery got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and very heavy indeed. And they used their guns very effectively. 1951년 5월 동부전선은 치욕의 전선이었다. 한국군이 중공군에게 밀린 것이다. 1개 중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20군, 중공군 20군 64단, 178년대 2대대 5중대가 이 자리를 들어옵니다. 일개 중대에 밀린 한국군은 오마제 고개 쪽으로 후퇴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3군단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9사단, 3사단이 뒤로 철수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를 못하게 되죠. 이미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오마제를 넘지 못한 한국군은 퇴로조차 잃고 말았다.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오인한 한국군 3군단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다. 우리가 군사작전 보면 후퇴작전도 있고 철수작전이 있고 다 정상 작전이 있어요. 이거 그런 작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전도 아니고 패주라는 표현이 사실 맞고, 그래서 사실은 그 3군단이
북진할 때 만들어진 그런 군단인데 바로 8개월 만에 해체되는 이런 정말 우리 군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동부전선 전투 이후 미군 지휘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군 3군단을 해체하고 작전 지휘권까지 박탈해버렸다. (1951년 4월) 1군단장에 임명된 백선엽은 대관령 동쪽 지역을 맡고 있었다. 51년 5월 21일 백선엽은 대관령을 선정,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냈다. 소위 중공군 5월 공세를 계기로 해서 한국군은 군단 편제를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한국군 사단을